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포티넷 코리아 SE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아마 주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사이버 보안 위협, 저희가 이제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좀 표현하죠. CTI. 그다음에 스레트 헌팅, 그다음에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아마 이 단어들은 아마 저보다도 오늘 이제 여기 오신 하이테크 현업에 계신 이 담당자분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많이 아마 스터디를 하셨고 또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운영상의 또 어떤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세션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푸티심 하면은 아마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생소하게 들어보신 제품 솔루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포티넷은 아까 전에 우리 안경진 부장이 소개했던 바와 같이 포티게이트라는 차세대 방화벽을 베이스로 해서 클라우드 플랫폼 통해서 많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제품들인데, 네, 일단은 포티심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저희 글로벌 심 제품뿐만 아니라 국산에 이제 구축되어 있는 심 솔루션 또는 이제 오픈 소스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심 솔루션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포티심도 여러 가지 이제 로그 소스들을 연동을 해서 이런 어떤 시큐리티 모니터링, 즉 SOC 기능이라고 하죠. SOC 모니터링 또는 이제 저희 NOC 모니터링 기능까지 구현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통합 모니터링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통합 모니터링 툴에 최근에 이런 어떤 위협 헌팅이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반복적인 어떤 위협 정보들을 적용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이 위협에 대해서 사전 대응을 하고자 하는 어떤 컨셉으로 위협 헌팅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포티넷에서도 이제 위협 보안 연구센터인 포티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 보안 업데이트들 이런 정보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서드 파티 제품들, 서드 파티 위협 정보들도 저러한 어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외부 위협 정보들을 연동할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저희 포티심이라는 저희 자사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데모와 함께 그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포티넷 보안연구센터 포티가드라고 하는데요. 포티가드에서 발표하는 침해 지표, 즉 이제 IOC 서비스라고 또 불리우게 되는데요. 즉 침해 지표란 이미 어떤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해킹 사고에 의해서 확인된, 즉 침해 흔적들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배드 IP라든지 배드 도메인, 배드 URL, 아니면 어떤 배드 악성 파일에 대한 해시 정보들, 이러한 어떤 정보들을 이제 IOC 침해 지표 서비스 개념으로 별도의 어떤 포인트 솔루션의 어떤 시그네처와 별개로 이런 어떤 공격에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됐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가드에서도 이런 어떤 침해 지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포티심을 이용한 어떤 IOC 서비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가 에어라인 볼트라는 이제 오픈 스레트 인텔리전스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연동한 어떤 사례도 이제 포티심을 이용한 사례 한번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공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내부의 어떤 호스트가 감염이 됐을 때 그런 감염된 사용자들을 어떻게 이제 오토메이션 레미데이션을 하고 하는 자동 조치 기능, 즉 저희 포티심의 파이썬 스크립트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격리시킨다든지 아니면 방화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적용을 줘서 어떤 액션을 수행하는지, 이런 어떤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저희 치매 지표 서비스 중에 이제 포티넷 이제 홈페이지 중에 한글 홈페이지 정보인데요. 뭐 일단 포티가드라고 불리우는 저희 보안연구센터에서 치매 지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저희 이제 본사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좀 구글링으로 한글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그 사장님께서 서두에 인사말 을 통해서 소개했던 대로 저희 포티게이트라는 제품 디바이스가 전 세계 가장 많은 shipping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얘긴즉슨 아마 뭐 이 표현은 옛날 그 뭐 세미나 자료를 통해서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이제 글로벌 C모사에서도 가장 많은 shipping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어떤 보안 위협 정보를 수집한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써서 그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보안 위협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방대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가 이제 지금 2019년도에 기준을 봤을 때는 저희 포티넷 솔루션이 아마 가장 그런 그 표현에 가장 적합한 어떤 벤더가 되겠고 그런 어떤 장비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 지표의 어떤 정보들도 가장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치매 지표 즉 IOC 서비스들은 뭐 포티게이트 제품 외에 저희 이제 포티 아날라이저라고 하는 통합 로그 모니터링 장비가 있는데요. 포티 아날라이저에서 그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포티심이라고 하는 저희 자사 제품 외에도 이기종 장비들의 로그 수집을 하는 이 심 솔루션을 통해서도 이 포티가드 IOC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포티가드의 이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저희 내부 이제 그 인터널 사이트인데요. 일단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런 어떤 IOC 정보들, 뭐 이런 본넷 정보들, 그다음에 머레어, 랜섬웨어 정보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의 어떤 그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URL, 호스트, IP 뭐 여러 가지 파일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이 이번 세션 준비하면서 한 이틀 정도죠. 이제 한 5월 27일자 ISR 스틸러라는 이런 어떤 악성 행위, 즉 치매 지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딥하게 그 정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요 ISR 스틸러라는 이런 그 악성 정보는 지금 실제로 저희 포티가드 랩 이 부분도 이제 한글로 제가 좀 그 번역한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뭐 요새 이제 뭐 그 많이 물론 이제 하이테크 세미나긴 하지만 요새 또 새롭게 보안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게 이제 OT라고 해서 이제 산업용 보안 부분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ISR 스틸러 같은 머레어 같은 경우는 이제 OT 즉 산업용 제어 시스템에 어떤 그 피해를 주기 위한 어떤 특정 악성 코드로 확인된 어떤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정보들이 실제로 저희 포티가드 랩을 통해서 치매 흔적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호스트 즉 도메인 한 건, 그다음에 URL 두 건의 어떤 치매 공격 흔적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도메인 정보 하나를 한번 저희가 이제 그 좀 더 어떤 도메인 정보들인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본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뭐 다음과 같이 아래 부분에 전 세계에서 이제 감염된 어떤 흔적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도메인이 어떠한 뭐 그 탐지 내역 그리고 감지 내역이 있는지를 좀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총 70개, 즉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기준이죠. 이제 총 70개의 이제 디텍팅 엔진 중에서 약 2개의 엔진이 탐지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포티넷이 한번 그 또 2개의 디텍팅하는 엔진 중에 이제 하나로 탐지가 된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들의 어떤 그 탐지 엔진들이 있겠죠. 그게 뭐 특정 A 제품의 뭐 A 엔진, 또 B 제품의 B 엔진, 여러 가지 이제 보안 탐지 엔진들이 있을 텐데 그 탐지되는 엔진들이 모든 어떤 악성 위협, 뭐 악성 어떤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포티가드 침해 지표 서비스를 조금 더 그 겸용해서 이제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어떤 그 악성 도메인 정보들을 미리 좀 탐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포티가드 이 CTI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위협 정보들을 확인했는데, 자, 이런 정보들이 결국에는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그 솔루션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포티심의 하나의 어떤 UI 화면인데요. 이제 머레어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당 아까 제가 샘플링했던 침해 지표 도메인 정보를 확인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그 머레어 타입, 그다음에 언제 최초로 이제 확인됐는지 이런 정보들도 저희 포티심 통해서 이런 포티가드 침해 지표 서비스에 해당되는 이제 일부 도메인 정보들을 같이 보여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내용 중에 스틱스와 택시 프로토콜 이용한 이제 외부 위협 정보를 어떻게 이제 솔루션으로 적용해서 운영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스틱스는 어떤 내용인가라고 해서 보면 이제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좀 한글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제가 표현했던 뭐 어떤 공격에 사용됐던 뭐 IP라든지 뭐 도메인 이런 어떤 사이버 위협 정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어떤 표현으로 공유를 위한 어떤 그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조화된 표현 방식을 다음 같은 이제 택시라고 하는 이제 위협 정보 프로토콜이죠. 침해 위협 정보 프로토콜 이용해서 뭐 저희 포티심 같은 솔루션 또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솔루션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쉐어하고 그 솔루션에서 그 정책을 적용해서 탐지하고자 하는 게 이제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한 외부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 뭐 이런 어떤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게 되면 뭐 출처는 이제 FS 아이삭의 하나의 어떤 좀 샘플 다이어그램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조직 A에서 이런 스틱스 정보를 통해서 위협 정보를 수집을 했죠. 수집을 하게 되면 그 수집된 정보를 스틱스 즉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본 포맷을 공용 포맷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 부분들 이제 다른 서드 파티 솔루션 쪽으로 택시라는 프로토콜 이용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프로토콜은 뭐 이미 뭐 오래 전부터 꽤 됐죠. 2013년부터 이제 이미 발표가 됐고 뭐 빠르게는 이미 여기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미 적용해서 운영 중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최근에는 제가 저희 포티넷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부기관에서 올 3월달에 이런 어떤 외부 위협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을 한다라는 어떤 제안 공고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지금 이렇게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구축 시스템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시보드 사업을 어떤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본 내용 중에서 일부 또 저희 포티심의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첫 번째 포티심의 화면은 저희 포티가드 자사 제품의 어떤 침해 지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스틱스 택시 정보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URL을 통해서 이제 외부 위협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저장하고 있는 그 디폴트 어떤 그 API 연동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데모 사이트를 통해서 에어라인 볼트라고 하는 오픈 스레드 인텔리전스 쪽을 어떻게 연동했는지 그것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악성 IP라든지 악성 도메인, 현재는 이제 총 4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악성 IP, 도메인, 그다음에 이제 URL, 그다음에 해시 파일 정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화면에서 제가 에어라인 볼트 쪽을 하나 이제 별도의 왼쪽에 그룹핑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용 이제 도메인 정보를 확인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API 연동해서 제가 이제 해당 이 그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오픈 API를 연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시크릿 키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키 정보를 이렇게 유저 네임 쪽에다가 확인을 한 내용이고, 이제 어떤 내용을 그 업데이트 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레어 도메인 정보를 업데이트 할 내용이고요.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은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요거는 아마 제가 이따가 또 데모 시연할 때 또 하나의 어떤 그 UI 상에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뭐 간단하게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포티가드에서 제공되는 침해 지표 서비스에 대한 좀 소개, 그다음에 뭐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한 외부 위협 정보에 대한 어떤 연동, 그 이제 중심이 되는 게 포티심이라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러한 어떤 정보들을 실제로 그러면 포티심에 적용해서 실제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트래픽들 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어택 시나리오를 하나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 시나리오에 매치가 됐을 때 어떻게 저희 포티심에서 탐지가 되고, 또 인시던트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또 이제 자동화 조치는 어떻게 액션이 수행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시 이제 슬라이드를 좀 내리고 저희 그 내부 저희 포티넷 코리아 오피스에 있는 내부 저희 랩 장비, 그리고 오피스에 구현되어 있는 저희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조작과 제가 마이크를 같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자연스러운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용해서 내부 VPN을 좀 접속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이제 포티심 메인 UI 화면이고요.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해서 그 데모 첫 번째 내용 중에 이제 아까 그런 침해 지표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포티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해서 어떻게 탐지되는지 먼저 룰을 좀 설정을 했는데요. 인시던트 룰이요. 그래서 이 인시던트 룰을 어떻게 설정됐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포티심을 한 번도 좀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나마 제가 이제 저희 포티심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이미 뭐 다른 심 솔루션을 이미 운영하고 계시고, 또 뭐 다른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어떤 심 제품과 유사한 어떤 그 솔루션을 구축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저희 심이 뭐 기존의 심을 뭐 완전히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다, 대체한다라는 이 컨셉보다도 이제 오늘 이제 이 세션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떤 이런 포티가드 침해 지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위협 정보 어떤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능이라든지,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저희 NOC 기능 조금 더 추가한다면, 또 아니면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한 어떤 그 자동화 조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기존 운영하고 계시는 심 솔루션의 하나의 어떤 애드 컴포넌트 개념으로 또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 그 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먼저 제가 아까 그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룰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쭉 마우스 부분을 확장을 좀 해서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소스 부분에 제가 룰을 하나 만든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룰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용성에 해당되는 룰, 성능에 해당되는 룰, 그다음에 보안에 해당되는 룰, 그다음에 변경 사항에 대한 룰, 여러 가지 기본 카테고리 디폴트 룰들이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이제 본 세미나의 주제처럼 이제 하이테크 세미나 데모라고 해서 제가 스틱스 택시 IOC URL이라는 룰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룰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살짝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룰 이름을 정의를 하고 저희가 컨디션, 즉 어떤 조건에 매치가 됐을 때 이 인시던트 룰을 탐지하느냐라는 조건이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 타임 부분을 설정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URL 정보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포티게이트의 URL 필터링의 트래픽 로그를 참조를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뭐 이런 저희 포티가드 DB에 있는 악성 도메인이냐 아니면 이렇게 뭐 택시 스틱스 프로토콜 이용한 외부 위협 정보에 해당되는 도메인이냐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포티심과 포티게이트의 URL 필터링 또는 저희 포티게이트가 아니더라도 뭐 지금 현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URL 정보를 담고 있는 웹 필터링 장비에 저희가 이제 포티심이 연동이 돼서 물론 뭐 자동 연동이 안 될 경우에는 커스텀 파싱 부분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 정보를 이제 로우 데이터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티게이트의 웹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내부 사용자가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인포메이션 URL에 그 정보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URL. 그 URL에 뭐 저희가 오퍼레이터 기능으로 뭐 in이 있고 뭐 contain, 뭐 equal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퍼레이션 옵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룰에 대해서는 포함이라는 의미겠죠. 포함의 옵션을 가지고 값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머레어 도메인 부분에 택시 프로토콜 이용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카테고리 형태로 적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내부 사용자가 외부 이제 인터넷 사이트 접속했을 때 중간에 이제 포티게이트 웹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트래픽 로그 중에 인포메이션 URL 정보가 이제 택시 프로토콜을 이용한 스틱스 정보에 포함이 된다면이 이제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카운트가 이제 토탈 뭐 한 건 이상 또는 뭐 여러 건 이상 이런 어떤 또 익스펜션 빌더 옵션을 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태일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룹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옵션들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런 어떤 컨디션 부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액션은 어떻게 수행할지 뭐 시빌리티 부분, 카테고리 부분 이렇게 나누고요. 액션 부분에 제가 인시던트에 대한 어떤 표현 부분인데요.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속성 값을 보여줄지, 즉 이벤트 타입은 뭐 이제 인포메이션 URL 정보를 표현해주고 또 소스 IP, 즉 감염된 소스 IP들은 실제 리얼 소스 IP, 그 다음에 목적지 IP 정보들을 이렇게 그 속성 정보를 좀 표현해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인시던트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트리거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인시던트가 발생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트리거된 이벤트는 저희 포티게이트의 URL 필터링에서 탐지된 트래픽 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그 트리거된 이벤트 안에서도 그러면 어떠한 정보를 보여줄지 뭐 이런 시간, 그다음에 탐지된 장비, 소스 IP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조합을 해서 제가 하나의 최종적인 룰을 하나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룰을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 실제로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어택 시나리오라는 요 부분, 즉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이미 이제 어태커에 의해서 그 빅팀 서버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빅팀 서버를 내부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로 리다렉션 돼서 이제 악성 웹사이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CNC 서버라든지 이런 사이트로 이제 백그라운드로 접속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아까 포티게이트의 URL 필터링 기능 통해서 탐지가 되고 그 탐지된 내역이 택시 프로토콜 이용해서 정보된 어떤 그 DB에 매치가 됐을 때 인시던트를 띄우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어택 형태들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빅팀 서버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윈도우 2000 서버, 즉 약간 취약점을 많이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는 오픈을 좀 한 상태고요. 빅팀 서버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른쪽 빅팀 서버를 저희가 좀 사용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택 시나리오는 먼저 이제 어태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버 정보들을 살펴보고 수동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뭐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행위들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뭐 인젝션 공격들,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을 수행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브루트포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mail.asp 파일을 변조를 해서 어떤 그 한 줄 웹쉘을 이제 업로드를 해서 실제 리버스 커넥션을 맺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가장 좀 스탠다드한 이제 그 서버 사이드 공격의 일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뭐 이런 공격이 뭐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공격이 시도됐고 이렇게 빅팀 서버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빅팀 서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뭐 게시판의 회원 가입을 통해서 어떤 그 한 줄 웹셋 업로드를 한 케이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도어 파일을 연결해서 파일에 이제 접근한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프락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내가 업로드하고자 하는 어떤 그 악성 그 파일을 이제 업로드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어떤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빅팀 서버에 접근하는 유저들이 백그라운드로 이런 악성 사이트로 자동으로 이제 접속되는, 그리고 참고로 요 011bank.com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포티가드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위협 정보에서 이제 업데이트 받은 그런 어떤 그 악성 URL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했을 때 어떤 그 저희 포티심의 어떤 로그,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저희 내부 PC에 조금 접속을 좀 하고요. 제가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놨고요. 자, 일단 한번 브라우저를 띄워서 제가 이미 빅팀에 의해서 공격당한 해당 사이트를 접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접속한 사이트는 이제 내부에 이제 내부에 이제 그 운영되고 있는 테스트 서버가 되겠지만, 이 서버는 아까 그 어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미 이제 그 해커에 의해서 이제 스크립트가 삽입됐고, 이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악성 사이트로 리다렉션 되는 그런 접속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랬을 때 저희가 아까 제가 포티심의 이제 로그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크게 보면 저희가 아날리틱스라고 해서 실제 원시 로그를 확인하는 그 메뉴 하나가 있고, 그 로그가 발생했을 때, 즉 트리거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룰에 매치돼서 이 인시던트가 발생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일단 한번 지금 시간이 제가 12시 12분 기준이 되겠는데요. 라이브 데모다 보니까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제가 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엊그저께 계속 테스트를 했던 내용들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히스토리 내역들을 좀 확인을 해본 내용들이고요. 제가 시간이 최근 1시 1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단축해서 지금 5분 단위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또 이 화면이 지금 시간 12시 11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제 리포팅 장비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트리거된 이벤트를 발생시킨 저희 포티게이트 웹 필터링 기능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 저희 포티넷 오피스에 있는 그 외부 방화벽에서 탐지가 됐고요. 감염된 IP는 소스 IP 101번 그리고 제가 실제로 101번 유저가 접속한 사이트는 14.189라는 그냥 일반적인 웹사이트지만 실제로 내부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011bank.com이라는 사이트로 접속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목적지 정보들, 그다음에 포트 방향성, 그다음에 웹사이트 카테고리, 그다음에 원시로그들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동 파싱돼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즉 포티게이트 웹 필터링 로그에 저희 포티심이 자동 파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플레이 정보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트리거된 이벤트가 발생이 됐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룰에 의해서 인시던트가 발생이 됐을 텐데요. 그 인시던트는 다시 인시던트 메뉴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치 기능 이용해서 인시던트 네임, 즉 인시던트 네임은 제가 만든 룰의 네임을 따서 발생이 될 거고요. 스틱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 건이 발생이 된 내용이 확인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이 발생이 됐고 실제로 인시던트의 내용 정보들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제 리포팅이 됐는지 소스 IP, 목적지 IP, 그다음 디테일 정보들, 그다음에 해당 저희 포티심 내부에 이제 티켓팅 시스템이 있어서 해당 예를 들면 이제 SOC 보안 관제 컨셉으로 해당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액션의 어떤 그 크리에이트 티켓이라고 해서 티켓팅을 오픈을 해서 그 이 인시던트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해서 클로징하는 그런 어떤 내부 티켓팅 프로세스까지 같이 연동이 돼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저희가 이제 트리거된 이벤트 정보들도 아까 제가 룰에서 어떤 정보들이 좀 확인이 되는지 이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다시 이제 발생이 됐던 내용들이고요. 참고로 이러한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제가 여기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즉 알림 설정 부분에 제가 자동 그 차단 정책을 그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어드민 쪽에 세팅 노티피케이션 부분을 좀 열어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이 될 경우에 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스크립트를 어떤 스크립트를 던질 것이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스크립트들이 내장돼 있고 또 이 스크립트 외에도 저희 연동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연동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다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 포티넷 자사 제품에 이제 그 API를 이용해서 해당 소스 IP를 격리시켜라라는 옵션 해당되는 스크립트고요. 그 해당 주체는 저희 아까 15층 외부 방화벽에 적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외부 방화벽에 그렇게 차단이 됐는지 한번 동시에 좀 살펴보게 되면요. 본 화면은 이제 저희 그 15층 외부 방화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폴로지 내용 나오고 쭉 밑에 모니터 화면에서 격리 모니터 쪽에 아까 제가 사용했던 IP가 이제 제 1.101 이제 그 아이디 계정을 따서 이렇게 격리가 된 이제 형태의 어떤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이제 격리된
페이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그 저희 이제 뭐 그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해서 외부 위협 정보에 이러한 지금 011bank.com이라는 도메인 정보를 하나의 어떤 샘플링해서 이런 인시던트 룰을 적용한 어떤 그런 어떤 사례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러한 정보들은 이렇게 뭐 아날리스트스에서의 어떤 이벤트 확인, 또 인시던트에서의 룰 확인 외에도 저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구현을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아마 이 대시보드로 한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의 여러 가지 저희 그 자사 회사 내부에 있는 그 방화벽 장비 저희 포티게이트의 이제 UTM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 액티비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그 해당 때는 011bank.com이라는 정보들이 이제 피싱 웹사이트로 이제 또 확인이 돼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어떤 사례도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해서 뭐 저희 포티심을 이용한 인시던트 룰 만들고 어택에 해당되는 시나리오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그 이제 빅팀 당한 그 웹서버에 실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어떤 웹 트래픽이 발생되고 그러한 웹 트래픽이 저희가 만들었던 룰에 매치돼서 인시던트가 발생이 되고 그 인시던트에 대해 해당되는 그 오토메이션 그 자동 조치 기능을 통해서 격리가 되는 어떤 하나의 일련의 좀 그 위협 사냥 형태의 어떤 심플한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뭐 포티 샌드박스라고 하는 APT 솔루션이 있는데 뭐 APT 솔루션에서도 뭐 예를 들면 언론 머레어죠. 이제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들을 탐지하고 그 탐지된 정보들에 대한 해시 정보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저희 샌드박스의 머레어 해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해서 다른 이제 스랩피드 서버 쪽으로 뭐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티심은 이제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이 아니라 자사 API를 이용해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뭐 간단하게 저희 포티 샌드박스의 그 해당 부분도 메뉴를 살펴보게 되면요. 저희 이 샌드박스도 저희 자사 내부에 있는 그 EBC 센터에 있는 테스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스캔 정책 글로벌 네트워크 부분에 현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장비들이 연동이 돼야 이 업데이트 부분이 좀 적용이 되는데 아직 장비 부분이 좀 적용이 안 돼서 이네이블 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단 뭐 로컬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라는 제품이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어떤 그 해시 정보들을 업데이트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스틱스 그 형태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스랩피드 서버 쪽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단 본 세미나 세션 때는 제가 좀 데모로서는 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뭐 다음 기회에 좀 준비가 된다면 한번 같이 연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세션을 좀 보여드렸고요. 뭐 간단하게 뭐 포티심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뭐 저희 뭐 포티가드에서 제공하는 침해 지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례, 그다음에 외부 위협 정보들을 이제 스틱스 택시 프로토콜 이용해서 어떻게 또 연동해서 뭐 위협 헌팅할 수 있는 어떤 뭐 사례, 좀 심플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쉽게 또 구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서머리로 한 5가지 내용을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발표하면서 이제 아마 3월달에 프로젝트 오픈했던 국가정부기관에서 얘기했던 그 외부 위협 정보 시스템 그 어떤 제한 요청서에 딱 개요로 표현돼 있던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뭐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서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이제 위협 처리 부분들을 이런 어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자동화하는 구축을 좀 보안 체계를 구현한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나의 벤더사에서 제공되는 어떤 그 시그네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어떤 외부 위협 정보들을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자사의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내 걸로 하는 거죠. 내 거화해서 내 네트워크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되는 트래픽을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할지 조금 더 방대한 어떤 정보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동화 조치 기능에 저희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뭐 API 연동하는 부분들 좀 얘기를 드렸는데 뭐 많이들 여기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데브옵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들을 내가 수동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조치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에 매치가 됐을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에 매치돼서 자동으로 이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크립트 연동의 어떤 부분들도 이제는 뭐 이미 적용한 어떤 고객사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점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뭐 이제 포티심뿐만 아니라 저희 포티게이트의 뭐 최신 버전 6.2에서도 그런 어떤 그 커넥터라는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많은 어떤 부분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저희 포티심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솔루션과 타 솔루션에 비해서 가장 빠른 시간, 그다음에 가장 적은 리소스, 그리고 최적의 어떤 그 비용으로 좀 쉽게 접근해서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 여러 가지 인스턴스에 대한 어떤 그 장비들이 운영될 때 로깅 정보들을 아마도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디폴트 로깅 서버를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회라든지 리포팅, 그다음 감사 대응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포티심이라고 하는 좀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은 더 적은 뭐죠 이제 TCO가 좋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쉽게 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의 현업에서 좀 고민거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솔루션으로 좀 저희가 좀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미로 서머리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뭐 오후 시간에도 앞에 있는 부스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데모 영상 통해서 뭐 Q&A 부분들은 제가 좀 받을 예정이니까요. 또 뭐 질문들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